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 인피니티브 무한히 변한다 라는 거, 투부정사의 용법을 지난 시간에는 명사적인 용법을 했습니다. 구별해서. 영어로는 유사하지, 그 다음에 뭐 한국말 문법책에는 용법, 시험 문제에는 구별, 다른 것은,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중에서 우리가 명사적을 했고, 명사적이라는 것을 복습해 보면 이제 무슨 걸로 사용되냐, 우리가 성분으로 봐야 되는데 무슨 목적어. 목적어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명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어. 보어 중에서도 동격의 보어. 세 번째는 주어. 주어. 네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을 해보겠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첫 번째, 형용사가 태어난 이유. 형용사가 태어난 이유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그렇지. 명사수식.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주 뻔하게 나오는 거. 여기서 뻔하게 나오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고,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보어는 보어인데 이때 무슨 보어? 상태 보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뻔합니다. 이것도 뻔한 원리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투용법. 요거는 몇 개 외우면 됩니다. 몇 개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예문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첫 번째, 명사수식.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했을 때 한 친구는 뭐를 할까? 집에서 맨날 놀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놀다가 난 목수가 돼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수가 되고자 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이 필요하다. 난 집이 필요해. I need 아무 집이나니까 house. 나는 집이 필요해. 근데 얘는 목수가 되고자 하는 친구야. 카펜터. 목수가 되고자 하는 친구야. 근데 집이 필요한데 이 목수가 되는 친구는 고치는 연습을 해볼 집이야. 그러니까 집을 꾸며야 돼. 우리가 이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 한번 예를 들면, 집은 집인데 큰 집이다. A big house. 이렇게 식으로 꾸미는 게,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게 형용사. 큰 집, 하얀 집, 좋은 집, 아늑한 집, 뭐 편한 집, 다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뭐 동사로 명사를 꾸며야 돼. 집은 집인데 고칠 집, 살 집, 연습할 집,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형용사는 되게 니은인데 큰 집, 좋은 집, 편한 집, 아늑한 집인데 고치다 집,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투부정사. 이렇게 할 때. 그럼 고치다가 영어로 fix. 근데 꾸며야 돼. 만능? to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형용사적인 용법.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사가 to랑 결합을 해서 명사를 꾸몄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몄으니까 얘는 무슨 품사야? 결론적으로 넌 형용사잖아. 그러면 이게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우리가 실제 영어 글자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고칠 집이 하나 필요해. 연습하기 위해서. To practice. 연습하기 위해서니까 얘는 부사적인 용법. 이 A는 adjective. 형용사의 준말입니다. 부사는 AD, adverb. 부사의 준말이고. 연습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인 용법. 고칠 집,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적인 용법. 이렇게 쉬운 겁니다. 기권 해고서 또 마이크가 녹음 안 돼야 아침부터 컨디션 안 좋은 게 또 제대로 끝까지 안 좋아지는 건데.
다행히 또 마이크를 켰네 또. 아이씨.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제 아주 다정한 친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연습하기 위해서 고칠 집이 필요하지. 나는 살 집도 없어. 나는 살 집이 필요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 노량진 가서 3년 공부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막상 가르쳐 보면은 다 쉽게 틀리는 거. 이렇게 각 파트마다 결국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는 다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는 집이 필요해. 야, 나도 집이 필요해. I need a house. 나도 집이 필요해. 근데 나는 연습할 고칠 집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이야. 살다 영어로? To live. live인데 동사가 꾸며야 되니까 to live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영어를 책을 오래 봤고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녔구나 해서 끝나는데 이게 실제적인 자기 점수로 반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아주 핵심. to 부정사 안에 있는 요 동사의 원래 뜻은 살다. 이 고치다, fix의 원래 뜻은 고치다인데 이 동사와 이 동사의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모든 걸 마칩니다. 고친다 그럴 때 집을 고칩니까? 집 안에서 고칩니까? 집을 직접적으로 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원리적으로 봐야 모든 게 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다 그럴 때는 live, 살다. 집을 삽니까? 인생을 삽니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집은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집 위에서 삽니까? 집 안에서 삽니까? 집 안에서. 그래서 to live in. to live in. 이것이 허구한 날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것이 to live in. 지금 열심히 인강보다 더 좋은 그 영어의 정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드릴 소리가 이렇게 열심히 납니다. 저분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장면이 이제 Beautiful Mind에 나왔었습니다. 그 존 듀이 박사가 그 결국 그 수학에서 연구 미제로 남은 그 가정이 뭐죠 그게? 수학에서 연구 미제 결국 보니까 그게 원주율과 일치하더라. 소수의 정리 한 사람이 누구지? 오일러. 그게 맞나? 그게 소수의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명제로 나온 사람 누구의 가설? 그 가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미치거나 했다는데 하여튼 거기에 주연이 했던 존 듀이 박사가 나왔던 브레이브 하트에서 뷰티풀 마인드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자관 이 부분이 전체 영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중에서 명사 수식에서 이 부분이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이건 이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나는 이번 생은 틀렸어. 새 인생이 필요해. 이번 생은 틀렸어. 새 인생이 필요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전혀 틀린 말이죠. 이번 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한 거고 뭐 틀리면 좀 어때? 그저 BTS의 노래처럼 뭐 포기하고 지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네 인생이다. 이런 거니까. 아니 뭐 포기하면 좀 어떻고 지면 좀 어때? 뭐 서울대학교 나와서 우병우가 꼭 돼야 되나? 김기춘이 돼야 돼? 뭐 그것 피곤한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자관 새 인생이 필요해. I need a New life. new life. 살. To live. 나는 새 인생이 필요해. 만약에 이거 억지로 그냥 문법 설명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살 인생이라고 됐으니까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인 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직접적인 관계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전치사는 프리포지션 PRE 필요하냐 안 하냐를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인생 안에서 삽니까? 인생 위에서 삽니까? 인생을.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로 갔을 땐 전치사는 필요치 않다. 이런 원리.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이건 완전히 끝. 이게 선생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 더 하는 습관이 있는데 나는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I need a friend. 자유롭게 끝낸다. 친구. 자유롭게 끝내는 관계. 친구. friend. 난 친구가 필요해. 근데 뭐? 말할 친구가 필요해. 하도 떠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to talk. To talk.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자기 옆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말합니까? 친구와 함께 말을 합니까? 함께. 그래서 to talk with. 이것이 바로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 수식의 끝! 모든 원리가 통한다.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와 그것의 대상인 명사의 관계가 직접적이냐 전치사가 필요하냐 이것만 보면은 모든 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강이든 재수생학원이든 뭐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은 끝났습니다. 그럼 보어. 이 보어도 이제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결되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원리만 얘기할 때는 어려워 보이나 그 원리를 알아야 나중에 더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어려워 보입니다. 한두 끝도 없이. 근데 그 원리 처음에 1분만 얘기해주고 실제 한국 시험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보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 그냥 참고 뭐 영어로 알면 좋으니까 complement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이것도 단어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 근데 발음은 똑같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complement 하나는 보충하다고 하나는 보충하다 그래서 보어가 되고 하나는 칭찬하다가 됩니다. 칭찬하다. 요것도 단어에 시험에 매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고. 그래서 보어하면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 보어인데 이 보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어의 원래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어에 대한 보어는 주격 보어인데 주어를 보충한다. 목적어에 대한 보어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를 보충한다. 보충의 개념이 두 가지다. 주어나 목적어가 그 자체냐? 네가 그냥 선생님이냐? 그러면 그거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명사적이라고 해죠. 명사적. 근데 네가 선생님 그 자체냐가 아니고 네가 친절하다. 네가 관대하다. 네가 말이 많다. 이런 건 그 동격이 아니라 상태. 상태는 우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상태 보호를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보고 결국의 뜻은 뭔가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구나. 이게 원리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알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충한다. 보충하는 거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뭐라 그럽니까? 완전하지 않은 동사라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로 하게 되면 이건 결국 몇 형식이 되게 됩니까? 주어 동사에서 보어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2형식이 되게 되는 거고, 불완전 타동사는 주어 동사 3형식. 보어에다가 목적어까지 여기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5형식이 되는 거고, 3형식이 되려면 완전 타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막 결합되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국적으로는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 불완전한 동사다. 불완전한 동사 뒤에서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태보호하고 요거 금방 여기까지 하니까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하여튼 이거면 전체를 맞히니까 뭐 중, 고, 뭐 성인이고 뭐고. 자, 그러면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다. 그가 주어 동사 의사. 그 자체가 의사죠? 동격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고. 그럼 he is angry. 그는 화가 났다. 그럼 주어, 동사, 보어. 그 자체가 분노는 아닙니다. 그가 화가 나 있다. He is happy. 뭐 이거 she is 뭐라 그래야 돼? hungry. 그냥 배가 고프다. 이러면 그건 상태. 그럼 이건 동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그러면 이때 얘는 무슨 동사? 똑같은 is지만 상태 보호가 필요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 이때 얘는 무슨 동사? 좌우간 보호, 동격 보호가 필요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도. 근데 he is 여기서 문장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면 얘는 완전 자동사. 이때는 무슨 뜻이냐? 그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거기 있었다. 그는 존재한다. 이때는 완전 자동사.
자, 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요런 게 보호다라는 걸 알고. 왜? 여기서 곧바로 이제 시험 포인트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진입.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게 수없이 많을 것 같다는 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럼 저 많은 걸 또 어떻게 외워가지고 그걸 그 많은 지문을 어떻게 하냐? 절대. 그랬으면 영어 강의라는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30년 넘도록 나오는 단어 딱 3, 4개가 다. 그게 뭐냐? 자, 그는 선생님인 것처럼 보여. 얼핏 보기에는. 그걸 영어로 하면 He he, seemed 오케이, seems to. 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to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동사 또 쓸래니까. to be a teacher. teacher. 이거 그는 선생님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동사가 이렇게 2개 있네. 2개. 그러니까 여기 to가 들어가야지. 근데 그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뭐뭐 이게 부족한 겁니다. 이 뭐뭐가 바로 무슨 보어. 왜 보충해줘야 되니까. 이게 보어. 그는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보호에 뭐가 쓰였나? to 부정사. 불완전 자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이는 거. 선생님인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to be가 들어갔기 때문에. He seems to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인 것처럼 보인다. 좀 다른 말로. 그는 바쁜 것처럼 보여. He seems to be busy. 영어가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때문에 만약에 좀 헷갈린다면 지금 포인트는 요 가운데이기 때문에 He seems to be busy. 그는 바쁜 것처럼 보여. 자, 이게 다. 이게 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맞춰요? 이거는 얘만 보면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얘만 보면. 얘 뒤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상태 보호의 형용사적인 용법. 그러면 30년 동안 이 단어만 시험에 나오냐? 요런 거 몇 개. seems 뭐뭐처럼 보인다. 또 나타나다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happen. 이게 답니다. 이거 다. 만약에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뭐 이런 것까지 강제로 쳐주려면 remain. 만약에 끌어붙여서 쳐주려면 고등학교 시험에 가끔 이런 거 끌어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싹 다입니다. 이게 싹 다. 이게 싹 다. 이게 바로 상태 보호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싹 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그럼 뭐만 해요? 불완전 자동사 이래. 불완전하니까 뭐 해야 돼? 보충해야 되잖아. 보충 보호했으니까 뭐야? 보호했으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근데 아까 동격 보호는 명사적인 용법이라면서요. 그건 뭐뭐이다. 그는 뭐뭐이다. 이렇게 할 때 I want to go. 나는 가기를 원한다. 이건 목적어. 그지? 동격 보호는 명사적인 용법.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이럴 때는 동격 보호고 그는 뭐뭐인 것 같다. 그는 뭐뭐인 것 같다. 그럼 만약에 그가 만난 것 같아. 그가 제인을 만난 것 같아. 그거 그냥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걸로 하면 그가 제인을 만난 것 같아. He happens to meet Jane.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영어가. 그가 제인을 만난 것 같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happen. 그래서 이게 요 뒤에 있으니까 뭐뭐라는 거. 뭐뭐 같아. 뭐뭐에 필요한 거. 개념은 이렇게 잡고 이 뭐뭐가 필요한 동사다. 보호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얘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상태 보호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개념은 여기까지만 잡고 까딱 잘못하다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단어는 딱 이게 다. seems, appear, happen, remain 정도. 그는 뭐야?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만약에 이걸로 하면 she remains to be silent.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녀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어. 침착한 상태를 유지해서 she remains to be calm.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다 형용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거 한국 시험의 정복 요거 이렇게 쉽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B2 용법 하면 형용사 용법이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학구적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어차피 학구적인 게 필요해야 영어가 되지 뭐 생활영어 한다고 맨날 뭐 생활영어 어쩌고 저쩌고 뭐 한 5년 전에 생활영어 강조한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생활영어는 누가 잘하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전혀 못합니다. 생활영어는 누가 잘하냐? 성격 좋은 사람이 잘합니다. 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기 때문에 외국인 보고 용감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면 걔네가 쓰이는 말 뭐 I gonna go to take I gonna go to take one. 공부해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take one을 나는 하러 가야 돼? I gonna go take one? 이 결국 똥 싸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I gonna go take two. 이 오줌 싸러 간다는 얘기고. 근데 이딴 걸 우리가 알아서 뭐 했냐는 얘기야. 이게 전혀 상관없어. 뭐 나는 뭐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teacher. 선생님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I wanna be teacher. 근데 생활영어 쪽에서 뭐라 그래? 못 알아듣는데 한국에서 I wanna be. 그딴 거 알아들어서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햄버거 2개도 못 시켜 먹는다?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못 시켜 먹을 것 같아 실제로? 그거 가가지고 저 햄버거 2 give me 하고 돈만 보여주면 다 줍니다. 돈만 보여주면. 생활력은 강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용기가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생활력은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용기가 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보고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러면서 생활력은 느는 거니까 뭐 그게 더 잘하는 거고 이렇게 정확한 지식이 받쳐줄 때는 엄청나게 늘으니까. 근데 B2 용법을 보게 되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70%니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to see is to believe 이런 단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보는 것이 주어 뭐뭐이다 불완전 동사 믿는 것이다 동격보호 것이다 뭐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것이다잖아. 것이다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니까 이게 동격의 보호야. 동격의 보호는 명사적인 용법이고 그런데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 해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플러스 해석이다. 그럼 B2용법은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가 B2용법에 해당하느냐를 딱 보면은 딱 5개. 이것도 뭐 학교를 생활을 좀 했다거나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자, B2용법 5가지는 맨날 하는 것이 가운의 예의. 이거 하면 뭐 다 통합니다. 다 통해. 가운의 예의. 뭐 어디 뭐 공부 좀 했냐? 그럼 왜 학원 3년 다녔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형용사 용법 중에서 B2 용법은 어떤 거지? 뭐랑 구별 헷갈리는 걸 조심해야 되지? 물어보면 바로 압니다. 얘가 무슨 뭐 과거를 가고 싶어 하는지 외골 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요. 우리 애는 외골 갈 거예요. 10수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하나같이 꽝이라는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거. 딱 물어봐서 이런 대답이 술술술 나오는 애들이라는 거. 전혀 꽝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영어 잘한다고 이번에 뭐 네덜란드 15박 16일 갔다 왔는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세금 그냥 막 물쏘듯이 써버리려고 학생들 나눠주는 걸 뿐이지 애 미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애 서울대 보낸다고 주말에 엄마랑 손잡고 서울대 놀러 댕기고 그거 한 번이면 되는데 이번엔 연세대는 어떠나 연세대 또 그 다음 주에 가보고 얘는 결과적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아무데도 대학은 못 간다는 거. 그 독서실에서 틀어박혀서 뭐 해야지 뭐 서울대 나오는 게 굳이 행복한 건 아닌데 오히려 서울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장당해버리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항상 중요시 여기는 말 중에 자기가 돈 벌어보려고 무슨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사업이 안 된 걸 만회해 보려고 사업이 한번 망해봤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냐? 실패라는 걸 알게 된 성공을 한 겁니다. 실패를. 그리고 나서 잘 살아보려고 근면이 생기고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뭐냐? 부와 재산이 자기를 잡아먹는 수인데 그래서 절박함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외국에 있는 가구를 수입해다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거들먹거리고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딴 집에서는 가구를 50만 원에 파는데 자기는 좋은 걸 발로 뛰어서 사다가 3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굉장한 부자가 되면서 수입 가구 코너를 전국에 내면서 떼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자신감이 너무 오버가 돼서 균형을 못 잡고 더 많은 투자를 하다 결과적으로는 떼그지가 이번엔 알그지가 된 겁니다. 사기를 당하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있던 자기 땅에서 이제 홀로 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겨뒀던 그 시골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것까지 차압을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사촌 형한테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차압 들어가니까 형이 잠깐 갖고 있어 라는 명예신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리가 좋던 사촌형이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사촌형이 세상에서 제일 뭐 마징가 제트 같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사촌형이 그 땅을 홀랑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하려고 이제 구제 신청을 해보니까 명예신탁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게 결국 뭐냐,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압감이나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 이제 이거. 그래서 공부라는 목적이 꼭 출세라던가 서울대를 위해서 그냥 아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윤택하게 삼는 도구 중에 하나로 공부를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인 겁니다. 애초에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공부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가운의 예의, 기본적인 거 뭐 좀 하려면 가는 뭐가 가능일까요? 가정. 가능이 이제 가입니다. 가. 그 다음에 운은 운명입니다. 운명. 의는 의무. 얘는 예측. 전씨가 뭔가를 하기로 되어 있을 때 전 예정이에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 요렇게 돼 있는 것이 비투용법입니다. 비투용법. 그럼 자 그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능 먼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는 예문으로 나온 게 어떻게 다 돼? 이것도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게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이 가능은 항상 보인다 안 보인다 들린다 안 들린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영어를 해석하는 사람은 야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늙어도 저렇게 뻔히 다 하냐? 그게 아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능으로 예를 들면 아무것도 동사 나와야지. is to see, hear.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충 해석하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꼼꼼하니까. 이런 거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to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왜 시끄러우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옵니다. 무조건 가능은. 여기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그런데 하나만 조심. 우리가 to see는 보다입니다. 보다. 근데 보이다라는 건 우리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 수동의 기본 형태는 be 플러스 pp. 그러니까 여기 뭐로 바뀌어? to be seen. 투부정사 안에 이렇게 수동태만 들어간 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서 여기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무 어두워. 여기도 to be hear, heard니까 heard. 여기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 이게 가능해 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있으면 예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이게 다입니다. 다. 그 다음에 운명. 운명은 결국 못 보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운명의 답니다. 못 보게 되었다. 조그만 어린애가 그의 가족을 다시는 못 보게 되었다. 조그만 어린애가 그의 가족을 다시는 못 보게 되었다. 자, 조그만 어린애. little boy. 이거 인강이고 뭐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little boy. 조그만 어린애가 뭐뭐하게 되었다는데 몰라. 못하겠어. 운명이라는 단어로 자기도 모르겠고 모르겠어. 비동사. was. is의 과거. to see her mom. 그럼 뭐야? 조그만 어린애가 동사 뭐뭐야. 근데 그녀의 엄마를 뭐 어떻게 볼 수 있어. 근데 우린 볼 수 없댔잖아. wasn't. 게임 끝. 조그만 어린애가 그녀의 엄마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운명의 답입니다. 이게. 조그만 어린애가. 그럼 다시 또 다른 거로 하는 그 노인네는 그의 고향에는 다시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도 운명. 그럼 어떻게 했죠? 그 늙은 노인네. old man. old man. 여기도 못해. 뭐 어떻게 했는지 힘들어. 그러면 was. to. 고
his home town again. 자, 영어가 이렇게 쉽다는 거. 그 늙은 노인네는 어떻게 되었다? To go his hometown. 그의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 비동사. 여기 투부정사인데 해석이 이게 안 돼, 이게.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조그만 어린애가 뭐 아니야? 그녀 엄마를 보는 게 아니야? 아, 못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맞히는 겁니다. 늙은 사람이 뭐 아니었어. 가는 게 아니었어. 그의 고향을 가는 게 아니었어. 아니,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 노인네가 가서 죽었나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배웠으니까 비투용법이네. 비투용법이면 뭐야? 동격 아니면 가운의 예의야. 이런 게 머리에 있어야지. 동격 아니면 가운의 예의야. 근데 여기서 가다 못 간다, 본다 못 본다, 들린다 못 본다. 이런 거 운명이야. 그의 고향에 가는 게 아니었어? 아, 그의 고향에 가지 못했다. 결국 여기서 그럼 이건 다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couldn't 이렇게 couldn't, can't 똑같은 겁니다. couldn't, can't.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시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더 잘 나옵니다. The old man was never to go his homework. 이렇게 to보다는 never. The little boy was never to see her mom again.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에 의해서 운명은 항상 돌아간다, 이런 거. 돌아간다, 엄마를 못 만나게 되었다. 여기 미트 뭐 됐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예.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의무. 의무는 벌써 내용상 딱 보면 의무처럼 생겨 있습니다. 의무. 뭐 어린애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의무인데, 아니면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를 하면 you must be quiet. 이 T면은 조용한 거고 T이면은 꽤입니다. 이게 꽤. quiet. You must be quiet in the 뭐야? library.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라를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안 써. 왜? 미국 사람들 특징이 뭐야? 더 쉽게 쓰는 거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또 안 써. 그러면 you are to be quiet 이렇게 된다는 거. 비동사, 투부정사. 이렇게 쉽게 쓴다는 거. 그럼 해석이 안 돼. 너는 뭐야? 너는 조용하게 있어? 도서관에서 너는 뭐면 돼? 일단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너는 뭐면 돼? 일단 안 되니까 끊어봐. 조용히 해? 도서관?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은 너는 도서관이니까 여기랑 맞춰서 조용히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공부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도서관에서 너는 조용히 있어. 아, 얘가 가만히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운의 예의를 보면 딱 의무에서 분위기 딱 봐서